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알레르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알레르기 비염, 진먼지 진드기, 아토피 혹은 땅콩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플락시스 쇼크 등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어느 것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알레르기를 소개하는 네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플라스틱 알레르기입니다. 이런 일상생활 곳곳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피하고서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지나서 플라스틱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서 그렇지 플라스틱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알러지는 뇌의 과민 반응인데, 뇌가 플라스틱의 에너지를 불편하게 느끼고 플라스틱에 과민 반응하여 여러가지 이상 증상이 있다면 그게 바로 플라스틱 알러지인 것이죠. 그런데 명쾌한 체원장을 찾아오시지 않는 한 진단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기상천외한 아이템을 놓고 알러지 검사와 치료를 하는 곳이 국내에는 거의 없으니까요. 플라스틱 알러지가 어떤 느낌인지 감을 잡기 위해서 제가 만났던 플라스틱 알러지 케이스를 몇 가지 소개해 봅니다. 출판사에 근무하시는 3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원인 불명의 극심한 두통과 피로감을 호소하셨는데요. 온갖 약을 먹어봤지만 무슨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다고 휴직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분의 케이스는 약간 특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에 출근하기만 하면 참을 수 없는 두통과 극도의 피곤, 짜증 뒤에 무기력증이 몰려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퇴근 후 주말에는 두통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하셔서 1차적으로 직장인 증후군을 비롯한 직장 내의 심리적인 문제를 의심했었습니다. 이분은 각종 음식과 물질, 그리고 자기 몸의 호르몬에도 알러지가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아이템 중에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가장 드라마틱한 호전을 보였던 아이템은 바로 플라스틱 알러지였어요. 플라스틱이 뭐길래 원인을 알 수 없던 두통과 만성피로, 짜증과 무기력증이 플라스틱을 치료하고 나니까 호전이 되나 너무 궁금해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출근 후부터 퇴근 때까지 피할 수 없이 계속 만져야 했던 컴퓨터 앞에 키보드와 마우스가 바로 플라스틱이었더군요. 그게 바로 극심한 만성피로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플라스틱 알레르기가 있다면 키보드 같은 일상생활용품도 내 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알러지를 찾아내고 나니 그제서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손에만 아토피가 있었구나, 뭐를 해도 안 낫더라고요 하시더군요. 하루 휴가를 내고 플라스틱 알러지를 치료했습니다. 치료 25시간 동안은 만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휴직할까 고민했던 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회사를 잘 다니고 계신답니다. 또 생각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극심한 아토피로 고생했던 아기. 당연히 각종 음식에 알러지가 많았고 기초 영양성분부터 각종 식재료와 첨가물 등 음식 재료를 싹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도 이상은 나아지지 않는 아토피. 한의원에 있는 음식 샘플로는 더 이상 알러지 반응이 없는 것이 확실하니까 음식 말고 뭔가 다른 걸 찾아봐야 되겠죠. 원인은 플라스틱 소재의 밀폐 용기가 문제였습니다. 플라스틱에 알러지가 있다면 플라스틱 소재의 용기에 넣어놓은 음식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의 에너지가 음식에 듬뿍 들어있게 되니까요.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로 데울 때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이 엄마는 아예 처음부터 전자레인지를 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것도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각종 유기농 식재료와 시골에서 정성 들여 공수한 간장과 된장이 무색하게 돼버렸다고 한탄을 하셨어요. 그래도 플라스틱 장난감이 없는 게 어딥니까? 아기가 물고 빨았을 텐데요. 제가 그렇게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플라스틱 장난감이 두뇌 발달에 안 좋다는 소문을 듣고 플라스틱 소재 장난감은 아예 사지도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플라스틱 알러지 치료를 하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치료하고 나면 플라스틱 밀폐 용기를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밀폐 용기 알러지에 열받은 엄마는 그 길로 플라스틱 용기를 다 처분하셨고요. 플라스틱 알러지 치료는 잘 되었고 아토피도 갑자기 훅 하고 호전됐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밀폐 용기는 유리로 만든 것도 많습니다. 요리해서 사기 그릇에 놓고 싹 먹어 치워도 되고요. 키보드는 라텍스 커버를 씌우죠. 마우스도 컴퓨터 앞에서 장갑을 끼면 될까요? 플라스틱 알러지 생각해보면 그래도 피할 길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노력으로 피할 수 없는 플라스틱도 많습니다. 사실 오늘의 영상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만큼 밑판을 깔아왔어요. 여러분 혹시 미세 플라스틱을 들어보셨습니까? 평소에 쓰는 화장품이나 치약, 각질 제거제에 미세한 알갱이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죠. 손가락으로 비벼봤는데 녹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었는데요. 마이크로 비즈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키보드 알러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누군가가 세안을 하고 양치를 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은 세면대에서 하속으로 들어갑니다. 제대로 정수되지도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사태가 아주 심각하죠. 한국 해안가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바다 속으로 흘러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세안할 때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손으로 만져집니다. 그런데 생태계를 돌면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미세먼지 수준으로 부서집니다. 그래서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로 오인돼서 플랑크톤의 체내로 흡수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고 좀 더 큰 물고기가 또 그것을 먹겠죠. 그 물고기나 홍합, 물, 바닥 가재를 우리가 바다에서 잡아왔죠. 다시 우리의 식탁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해산물뿐만 아니라 채소의 이파리나 뿌리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에 얼마나 위험이 될지는 아직 과학자들도 분명히 결론을 못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처음 고민하던 10년 전만 해도 플라스틱 자체는 해가 없지만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인체에 침투하는 게 문제라는 식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초미세 플라스틱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세포막을 통과해서 신장이나 간, 폐와 같은 기관에 침착돼서 심각하게는 뇌에도 축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염증이나 불임, 암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1인당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무게가 약 5g입니다. 일주일마다 약 5g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축적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아직 연구 중이라지만은 누군가는 임상에서 발빠르게 연구를 하고 의학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명쾌한 패밀리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플라스틱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사이즈가 큰 키보드나 밀폐 용기조차도 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 장기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고 있다면 내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플라스틱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미세 플라스틱은 어떨까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나 하천만 오염시키는 게 아닙니다. 플라스틱이 있는 모든 곳에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움직일 때는 타이어가 바닥을 굴러가죠. 그때 타이어가 세게 파열이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인조잔디를 밟거나 그 위에 앉거나 누울 때도요. 우리 아들이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았다고 좋아했는데 좋아할 게 아니었나요? 그렇죠. 합성 섬유로 된 옷을 털 때, 플라스틱 관으로 물이 흐를 때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정수기 광고에 나온 어떤 연예인이 정수관이 플라스틱이 아니라고 그렇게 광고했던 거군요. 그쵸? 참,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한참 쓰고 있는 마스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바로 플라스틱 성분입니다. 마스크의 주된 성분들이 특히나 부직포가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샀어요.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플라스틱이 깨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우리는 뚜껑을 열고 음료수를 꿀꺽꿀꺽 마셨어요. 자,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겁니다. 엊그제 눈이 오는 걸 보면서 스노 타이어로 교체하기를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스노 타이어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 덕에 미세 플라스틱 생각이 갑자기 나서 오늘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인체에 누적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냥 다들 해독 치료 같은 거나 영양제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플라스틱 알러지를 치료합니다. 바로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기상천외 알러지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